노크 없이 열리는 안방문. 그 문 앞에서 한 여자가 얼어붙었습니다. 결혼 6개월 차. 김민지 씨, 32살. 신혼의 설렘은 아직 채가 시지도 않았는데 그녀의 일상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노크 좀 해주세요. 조심스럽게 꺼낸 한마디.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대답이었죠. 내 돈으로 산 집인데 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민지 씨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방인데 노크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가 집 사는데 3천만 원 보태주셨잖아. 그 정도는 참아야지. 참아야 한다. 그 말이 민지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돈을 받으면 프라이버시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부부만의 공간도 둘만의 시간도 모두 돈으로 살 수 있는 건가요? 이 이야기는 한 여자가 늦게나마 찾아낸 존엄에 관한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지 씨가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난 건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난 자리. 남편 정우 씨는 성실해 보였고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게 좋아요. 엄마 아빠처럼 평온하게 사는 게 꿈이에요. 그의 말에 민지 씨는 안심했습니다. 평범한 행복. 그게 민지 씨가 원하던 전부였으니까요. 2년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올린 소박한 결혼식. 시어머니는 그날 민지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감사했습니다. 신혼집을 알아볼 때 시어머니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좀 보태줄게요. 신혼부부가 전세금 마련하기 힘들잖아. 3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고마웠지만 동시에 조금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큰 돈을. 정우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그래. 걱정 마. 그냥 도와주고 싶은 거야. 민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호의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깨끗한 24평, 작지만 아늑한 공간. 민지 씨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 식탁을 차리고 퇴근 후엔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처음 방문했습니다. 집 구경 좀 하자. 민지 씨는 기꺼이 집안을 안내했습니다. 거실, 주방, 작은 방, 그리고 안방. 시어머니는 안방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너희 방이구나. 아, 침대 괜찮네. 노크는 없었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지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첫 방문인데 뭐.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사 후 2개월쯤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의 방문은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3일에 한 번, 나중엔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오늘 반찬 좀 해왔어.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 씨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예고 없이 왔습니다. 그리고 집 안 곳곳을 확인했습니다. 주방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야. 화장실 환기는 자주 시켜야지. 냉장고에 뭐가 이렇게 많아? 민지 씨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내 집인데, 내 공간인데 왜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지. 가장 힘든 건 안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 문을 노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떤 날은 민지 씨가 옷을 갈아입는 중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부부가 나란히 누워 대화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머니, 노크 좀 해주세요. 민지 씨가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미안. 깜빡했네. 하지만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노크는 없었습니다. 민지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말 좀 해줘. 우리 방은 노크하고 들어오시라고. 정우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나쁜 뜻은 아니야. 나쁜 뜻이 아니라도 불편해. 좀 이해해줘. 엄마 입장에선 우리 집 같은 거잖아. 돈도 보태주셨고. 그 순간 민지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집은 내 집이 아니구나. 3천만 원. 그 돈이 민지 씨의 자유를 샀습니다. 아니, 빼앗았습니다. 민지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지 않을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노크 없이 들어와도, 냉장고를 뒤져도, 침대 시트를 바꿔놓아도 그냥 웃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지 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존재감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결혼 4개월째가 되었습니다. 결혼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저녁, 민지 씨는 회사에서 조금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는데 안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정우 씨, 민지 씨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엄마, 그냥 좀 이해해줘. 정우 씨의 목소리. 뭘 이해해? 내가 돈까지 대줬는데 며느리가 나한테 노크하래? 그게 말이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입장도 있잖아. 입장? 얘가 나한테 입장을 따져? 우리가 돈 안 줬으면 전세도 못 구했을걸? 민지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말도 맞긴 한데. 그 순간 정우 씨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엄마도 아내도 모두 소중한데. 하지만 결국 정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설득하지도 민지를 편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했습니다. 민지 씨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단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이었습니다. 내가 뭐지? 나는 이 집에서 뭐지? 민지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아내인가? 며느리인가? 아니면 그냥 3천만 원에 팔린 사람인가? 그날 밤 정우 씨가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와? 그냥 산책. 민지 씨는 대답했습니다. 정우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민지 씨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웠지만 어느 때보다 멀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지 씨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면 웃지 않았습니다. 대답도 짧게 했습니다. 반찬 해왔어. 네. 냉장고 정리 좀 해. 네. 감정이 사라진 목소리. 시어머니는 눈치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6개월째가 되던 어느 날 민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나는 내 존엄을 지켜야 해. 민지 씨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모아온 돈, 그리고 결혼 후 아껴온 생활비 2천만 원, 3천만 원을 갚기엔 부족했지만 시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민지 씨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왔습니다. 예고 없이. 그리고 역시나 안방 문을 노크 없이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잡이를 돌렸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왜 잠겨 있어?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지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노크해 주세요. 문 잠가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문을 잠가? 이게 무슨...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지 씨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2천만 원입니다. 제가 모은 돈이에요. 시어머니는 봉투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집 살 때 도와주신 3천만 원, 이렇게 먼저 갚아드립니다. 나머지 1,000만 원은 분할로 갚을게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께서 그러셨잖아요. 어머니 돈으로 산 집이라고. 그럼 이제 갚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민지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갚으라고. 어머니는 안 그러셨어도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 집이 제 집이 아니라 어머니 집 같다고요. 정우 씨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민지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보, 나 이상해? 우리 부부방인데 노크하고 들어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엄마한테 왜 이래? 나는 어머니한테가 아니라 나 자신한테 하는 거야. 나는 3천만 원에 내 자존심을 팔고 싶지 않아. 민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도와주신 건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그 돈 때문에 제가 이 집에서 숨도 못 쉬고 살았어요. 민지 씨, 내가 언제...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매일 눈치 보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 방인데도 맘 편히 있을 수 없는 게 얼마나 슬픈지.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정우 씨는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너 진짜 오버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여보, 민지 씨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당신 아내야.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내 편이었던 적이 있어? 정우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지난 몇 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할 때마다 그는 엄마 입장만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눈물을, 아내의 작아지는 목소리를 그는 외면했습니다. 정우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지 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편이 돼주려고 돈을 갚고 당당하게 살 거야. 시어머니는 한참을 민지 씨를 바라보다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됐어. 가져가. 어머니, 난 돈 때문에 도와준 게 아니야. 그냥 우리 애가 좋아서 도와준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을 넘었구나. 미안해. 그날 시어머니는 그렇게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민지 씨는 처음으로 안방문을 잠그고 혼자 울었습니다. 그 사건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뜸했습니다. 정우 씨는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눈물, 어머니의 당황, 그리고 자신의 침묵. 나는 왜 민지 편을 안 들었을까? 정우 씨는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무서워서? 아니면 편하고 싶어서? 며칠 후 정우 씨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민지 말이 맞아. 우리 부부 공간인데 노크는 해야지. 시어머니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미안해. 며느리한테 내가 먼저 연락해 볼게.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 내가 생각 좀 해봤어. 나도 잘못했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민지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어머니. 커피 한 잔 할까요? 다음 주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며느리, 내가 몰랐어.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나는 도와준다고 했는데 결국 너를 불편하게 만들었어.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민지야, 나도 며느리 살았었어. 그때 나도 참았어. 그런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민지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래,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진짜 가족처럼. 두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방문 전 문자를 보냅니다. 며느리, 내일 반찬 좀 가져가도 될까? 그리고 안방 문 앞에선 꼭 노크를 합니다. 톡톡. 들어가도 돼? 그 작은 배려가 민지에겐 세상이었습니다. 정우 씨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 씨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생각해봤어. 내가 내 편이 아니었던 것 같아.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된 거야. 민지 씨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지 씨는 안방 문을 열 때마다 생각합니다. 나는 나를 지켰구나. 늦었지만 나를 선택했구나. 돈보다 소중한 건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지 씨는 이제 압니다. 존엄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사랑은 참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거라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지키는 것. 민지 씨의 안방문엔 이제 작은 문패가 붙어 있습니다. 노크해주세요. 그 문패를 볼 때마다 민지 씨는 웃습니다. 이제 이곳은 진짜 내 집이니까요.